아까 최경미 님이 1차 산업 농축산물 거래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오, 소를 거래할 때도 양수 양도라는 표현 쓴다고도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 같이 또 여러 가지를 또 배웁니다. 그 한파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서울에서만요. 주말에만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1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도 많고 넘어짐 사고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충돌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그 수도관 계량기, 뭐 배관 이런 거 많이 얼어서 터지잖아요. 네. 이거 누가 돈 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곳은 뭐 계량기나 배관 관리 책임이 뭐 거주하시는 분 또는 뭐 집주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문제의 소지가 좀 적은데 네.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이 누수나 동파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좀 책임 소재를 가르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아파트와 같은 곳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 공간이 있고요.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뭐 옥상, 외벽,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곳이니까 공용 부분이고요. 뭐 거실, 안방, 주방, 욕실 이런 곳은 내가 직접 쓰는 공간이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파나 누수 피해가 생겼다면은 이 동파나 누수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공용 부분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윗집에서 쓰는 전유 부분에서 우리 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뭐 계량기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수도 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교체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사용자가 이 수도 계량기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뭐 보호통을 훼손하거나 노출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잘 관리하고 뭐 한파 온다고 하니까 수건으로 잘 감싸 두셨는데도 동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 지급해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이렇게 지원 받으시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이 계량기 동파됐을 때 지자체별로 이건 좀 다를 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집에 뭐 동파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집주인한테 이거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도 말 꺼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수도의 동파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될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지가 좀 다릅니다. 이게 건물이나 수도관의 노후나 설치상의 문제, 뭐 건물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동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이에 대한 수리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일러가 동파됐어요. 근데 이 보일러가 설치된 지 꽤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럼 보일러의 노후로 동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문제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자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7년이 넘은 시설 설비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권장 사항이고 네. 세입자 과실을 면밀하게 따져본 뒤에 부담 비율을 결정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가 이상 된 보일러가 이제 관리를 잘했는데 동파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설 노후화 문제도 없고 그 보아하니 세입자가 수도관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게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날씨가 너무 추워진다라고 하면은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두셔야 됩니다. 종이컵이 30초에서 40초 안에 다 채워질 정도로 아주 조금 졸졸졸 흐르게 좀 틀어주셔야 되고 수도 계량기 함을 단연을 하셔야 됩니다. 에어캡이나 수건으로 수도 계량기 함 내부를 좀 채워주셔야 되고요. 장기간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의 보일러 온도를 한 13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세입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아깝더라도 외출 모드 틀어놔야죠. 네, 동파가 발견됐는데 이게 집주인에게 일찍 알려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연락이 늦어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책임은 뭐 원래 집주인이 져야 된다는 걸
져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은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더 이상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집주인에게 알려줬으면 그 동파된 부분만 수리하면 됐었는데 한 열흘이나 시간을 끌어서 뭐 아랫집까지 이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러면 또 네. 문제가 그 세입자한테 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왜 세입자들이 왜 생활 책임보험 같은 거 들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근데 100원 터져서 물난리 났을 때 세입자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으로는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라고 해도 그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구조의 일부인 배관이 집주인이 관리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발생한 하자, 손해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세입자가 줄 돈이 아니니까 보험사에서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그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산다면은 집주인의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0년 4월 이후에 개정된 약관으로 가입하면 임대해준 주택에도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 같은 경우에 아까 7년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 고쳐줘야 네.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값이 비싸다 보니까 보일러 가지고도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이 보일러 고장 나는 건 세입자 책임이라고 이렇게 특약 쓰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사항을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의사의 합치로 이제 쓰는 것인데 네. 이 효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네.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에서 특약 한 줄 넣었다라고 해서 집주인의 이러한 관리 보존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설비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말씀 주셨던 보일러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천정 누수, 수도관 파열, 벽 균열 이런 집의 구조나 거주에 필수적인 설비가 망가진 경우에는 특약이 있어도 집주인이 고쳐줘야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구, 문 손잡이, 수도꼭지 같은 소규모 비용, 자잘한 거 이런 것들 소모품 교체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은 당연히 유효하겠지만 대수선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 세입자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매우 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세입자, 임대인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보일러 업체랑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겨울 되면 사실 보일러 고장나면 아주 곤혹스럽잖아요. 저희 집도 얼마 전에 보일러 고장나서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2박 3일 딴 데 피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따져보면은 2021년부터 작년 7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좀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제품 하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설치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으로는 난방과 온수 불량, 아니면 배관이나 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환급이나 수리 등으로 이를 배상받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서로 달라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좀 협의율이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는 보일러 설치 직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설치 기사와 꼭 시험 가동해 보셔야 되고요. 설치 전에 기사님께서 법정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려울 시에는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피해 구제 신청은 소비자 상담 통해서 절차 안내 받은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신청 양식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그 방식대로 좀 따라서 해주시면은 이 소비자원에서 좀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거고
그래서 보일러 설치하고 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 보일러 겉에다가 자기네 명함 네. 스티커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남기면 이 보일러는 홍길동, 아무개 누가 설치했다 또 조금 더 책임 있게 볼 네네. 수도 있겠고요. 또 난방기구, 전기장판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 전기 가지고 이렇게 난방하는 형태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 쓰다가 혹시 이제 불이 나거나 잘못됐을 때 이거 잘잘못은 어떻게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사용자가 잘못 사용한 것일 수도 있고 제품의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모두 지키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했지만 제품 결함으로 불이 난 거라면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아주 고온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불을 덮어놨다. 장시간 방치해놓고 외출했다. 근데 불이 났다. 그러면은 사용자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에 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선이 단선되면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 많이 일어나요. 특히 네. 이제 눈 내린 다음 날 아침, 맞아요. 새벽 뭐 이럴 때 아파트나 상가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네.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을까요? 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게 실질적인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한 판례여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광주에서 한번 이제 아파트에 결빈된 노면을 걸어가시던 입주민께서 미끄러 넘어지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골절이라는 중상을 좀 입었고 그 좀 굉장히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네. 이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좀 눈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 6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결빙 위험이 상당히 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파트 측은 별도의 제설이나 재빙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지신 분께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파트의 관리 주체로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좀 이걸 몇 가지 얘기를 그 판례에서 들었던 것들이 결빙 가능성의 예견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며칠간 눈이 내렸고 추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결빙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었고 시간적 여유와 관리 의무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로서는 결빙을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안 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그냥 상습적으로 얼 수 있는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길에서 사람이 미끄러졌다라고 하면은 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좀 손해배상 책임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아니면 이제 경비분들께서 그 땅 얼지 않게 관리 또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상당히 또 고생하고 계시고. 근데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관리사무소한테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보상금 내놔라 해도 그게 또 입주민들이 모아놓은 그 돈이잖아요. 하셔야 되죠. 네. 그 블랙아이스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되게 네네.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이건 지자체 책임입니까? 이게 그 도로 결빙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운전자 책임이 더 많다라는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 아이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뭐 제동거리라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뭐 제동거리도 확보를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운전 상태와는 달리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운전자가 그런 부분을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거의 보험에서 그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지자체에서 고속도로에 이제 그러니까 제설 작업을 안 했을 때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지자체의 책임이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법성님이 오늘도 현장에서 칼바람 맞으면서 열일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밖에서 일을 하시나 봐요. 야외에서 일하다가 동상 걸리거나 저체온증에 빠지면 네. 이거 혹시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로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방한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거라든가 네. 장시간 야외 근무를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이것도 이제 잘 챙겨야겠네요. 네. 근로자들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근무 시간을 단축하신다거나 방한 용품을 지급하셔가지고 그
근무자들의 어떤 건강을 좀 챙겨야 관리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